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입니다. 오늘은 세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겠습니다. 세신은 왼쪽의 그림처럼 족돌이풀의 뿌리를 약으로 쓰는 것입니다. 소제목으로 이 세신은 산후풍사를 개선한다 그랬습니다. 보통 아이를 분만하고 나서 산후풍이 왔을 때 주로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아프고, 보통 아이를 낳고 나서 보통 가슴이 답답합니다. 사녀기 때는. 그러니까 주로 자꾸 찬바람이 생각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니까 에어컨도 틀고 싶고 선풍기도 갖다 놓고 싶고 문을 열어서 찬바람이 싹 들어오면 기분이 좋습니다만은, 그때 보통 이 신장경맥,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신장경맥으로 찬 기운이 들어와서 이런 산후풍사에 걸리게 되면 심지어는 10년 이상씩 그냥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아파서 고통받는 그런 부인들이 많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 하염없이 신경 관련된 약이나 또는 소염 진통제, 엔세이드 이런 거로 그저 그 대증적인 치료를 하면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세신을 사용할 때 굉장히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은 한방 효능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식물을 한번 보면, 대한약전의 민족돌이풀, 그래서 아시아사름 또는 아사름 속에 속하고 헤테로트로포이데스라는 종명을 가지고 있고요. 바라이어티, 변종으로 만슈리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사름 헤테로트로포이데스라고 하는 요 식물만을 보면 요것은 털족돌이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요것의 변종인 이 만슈리금, 만주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동북지방을 의미하죠. 한반도에. 이런 경우에는 민족돌이풀이다, 이렇게 족돌이풀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족돌이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시아사름 지볼디, 바라이어티 서우렌스라고 하는데, 자, 아시아사름 또는 아사름, 지볼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족돌이풀, 그냥 족돌이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변종인 서우렌스, 즉 서울 족돌이풀의 학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족돌이풀의 서울 변종 이렇게 보면 되겠고, 민족돌이풀은 털 족돌이풀의 만주 변종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민족돌이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민족돌이풀과 서울족돌이풀의 뿌리 및 뿌리줄기를 약으로 쓰는 것, 이것을 세신이라 하고, 보통 아시아사리 라딕스 하면은 세신의 뿌리를 약으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시아사름이라는 말은 아시아 사람이란 뜻이고, 아사름이란 말은 재단, 성소를 의미한다라고 그럽니다. 라틴어에서 아사라는 것이 재단이나 성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헤테로트로포이데스란 말은 종속이다, 종속된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만슈리금은 만주를 의미하는데요. 오늘날 만주 지방은 여러분들 길림성, 여러분들 한반도 북부의 길림성, 또 요령성, 그죠? 흑룡강성, 여기는 이제 만주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만슈리금, 이건 만주를 의미하는 거죠. 자, 만주족이 살던 땅이다, 그런 뜻이죠. 만슈리아라는 말은 만슈리금, 만슈리아라는 말은 만족이 사는 땅 그랬는데, 만주족은 우리가 여진족이라고도 불렀죠. 자, 여진은
한자로 음차한 것이고 원래 이것을 순수하게 한국말로 읽으면요. 과거에는 이걸 조신이라고 읽었습니다. 자, 우리를 조선민족 그랬죠. 조선과 조신, 이것은 같은 발음이죠. 그래서 여진이라는 말도 사실 조선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고조선 시대에는 이 여진족이나 우리 예맥계열 민족이나 우리 한민족이 예맥이 중심이 되고 있죠. 예족과 맥족, 그 다음에 여진족, 그 다음에 선비족, 또 이런 몽골계나 이 몽골계 사람들도 역시 선비나 이 여진계의 한 분파죠. 몽골이라는 말은 말골이라는 곳에서 유래됐다는 말이 있고 또는 목골이라고 하는 고구려 말에서 유래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고조선 시대에 같이 한 연합국안에 있었던 같은 말을 쓰는 민족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여진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역사 속에서는 동북아 역사 속에서는 금나라나 또는 청나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진이고 그걸 조신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어로 보면 그래서 조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원조선인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볼디란 말은 독일계 일본 식물 연구가라고 하는데 이 지볼트라는 분입니다. 지볼트, 독일어로 읽으면 지볼트인데 이 지볼트라는 사람은 일본에 처음으로 서양의학을 전승해 준 의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일본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소개를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 사람인데요. 18세기 말에 태어나서 19세기에 걸쳐서 살았던 분인데 주로 일본에서 살았고 부인이 일본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부인과의 사이에서 이제 아이를 얻어서 그 아이가 일본의 최초의 산부인과 의사가 됐다고 합니다. 지볼트의 그죠? 아버지 의사죠. 지볼트가. 그래서 이어서 일본 최초의 산부인과 의사가 됐고 거기에 또 손녀가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일설에 의하면 은하철도 999라고 하는 일본의 그런 애니메 관련된 그런 곳에 그 모델이 되기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메텔인가요? 그것이 바로 그 주인공이 이 지볼트의 손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이 지볼트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동북아 식물명에 이렇게 족돌이 풀에도 이름이 이 지볼디란 말로 등장을 한다.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약학대학 학생들이나 특히 약초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런 학명 속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무심코 쳐다보지 말고 그 안에 유래, 역사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나카이라고 하는 분은 이 외정시대 때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식물들을 전부 탐사를 해가지고 물론 이것을 이해를 할 때 한반도 식물을 그렇죠? 전부 탐사해가지고 세계식물학회에 보고를 했다는 학문적 성과도 있지만 우리 자원을 약탈했다라고도 또 일부 정치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나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식물에 많이 이름이 이 명명자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한방 효능을 한번 보면 신혼해표약이고요. 자, 신혼해표약이라 그러면 보통 감기약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만은 폐와 신장경맥으로 귀경을 합니다. 자, 폐경맥으로 들어가서 거풍산안합니다. 그러니까 폐는 피부를 좋아한다라고 황제내경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보통 맵고 따뜻한 성질이 폐와 피부로 귀경해서 땀을 내게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찬 바람을 쫓아낸다. 즉
감기, 바이러스를 쫓아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신장경맥으로도 들어가서 찬 기운, 풍한사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신장경맥은 이 신장 콩팥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다리 밑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산후풍사에 이 세신이 효과적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즉 이 신장경맥에 한사를 퇴축하는 약이 바로 세신인 겁니다. 그래서 폐와 신장경맥에 한사, 차가운 기운을, 차가운 사기를 쫓아내는 것,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차가운 기운, 이것이 뭐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요. 이런 기운, 병사기를 쫓아내는 것, 이것이 세신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신은 폐와 피부에 있는 사기 쫓아내고 신장경맥에 들어오는 다리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곳에 찬 기운을 쫓아내는 그런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후풍사로 인해서 여름에도 양말을 3켤레씩 신고 다니는 이런 불쌍한 부인네들이 많죠. 이런 분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신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물론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약을 잘 지어 드셔야 되겠습니다. 전문가 하면 한의사, 그렇죠? 약을 다루는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사, 약사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통규지통이라는 말은 이 구멍규자입니다. 구멍을 통하게 해서 통증을 먹게 한다 그러는데, 보통 이 머리에, 코에도 구멍 2개 있고, 귀에도 구멍 2개 있고, 눈 2개 있고, 입이 있고, 그렇죠? 주로 코가 막혀가지고 이 두통이 올 때, 이 세신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이 코가 막힌 것을 뚫어주고 이 두통을 가라앉히는 그런 효능들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코는 이 폐가 코로 열려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폐경맥으로 귀경하는 것과 이 통규지통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효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온폐화흠, 그래서 폐를 따뜻하게 해서 차가운 기운을 쫓아내고, 그렇죠, 묽은 가래를 삭혀줍니다. 그래서 이 세신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청룡탕과 같은 이런 처방에서 여러분들 묽은 가래와 묽은 콧물이 나오고 이런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는데 그 물 같은 가래가 나오는 이와 같은 기침에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신입니다. 자, 이것은 찬 기운이 폐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이것이 폐에 염증이 있어서 나타나는 기침 같으면 아주 진한 가래에다가 악취가 나는 그런 가래들이 나오겠죠. 진하고 누렇거나 또는 검거나 붉거나 이와 같이 진한 가래들이 나오는 염증성, 열성으로 오는 그런 가래가 아니라 이 세신 같은 경우는 차가운 기운에 의해 가지고 묽은 가래가 나오고 묽은 콧물이 나올 때 이것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한방 효능으로 세신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폐에 있는 찬 기운을 쫓아내서 묽은 가래, 묽은 기침을 다스리고 묽은 콧물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폐에 관여해서 피부에 한 공을 열어서 춥고 떨리고 열나는 것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장경맥의 찬 기운을 쫓아내서 산후풍사같이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신장경맥으로 찬 기운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산후풍으로 고생하는 부인들한테 대단히 효과적인 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분을 보면 페놀성 물질로서 리그난 물질이 있는데요. 아사리닌, 세사민, 잔톡시롤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리그난이라고 하는 것은 페닐프로파노이드, 페닐기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죠. 페닐프로파노이드가 2개가 이렇게 결합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런 걸 리그난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런 리그난 구조를 갖는 것은 이런 아사리닌,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세사민, 이런 것은 참기름에도 있죠. 잔톡시롤, 이런 성분들이 리그난계 물질이고, 아사론이라는 물질은 페닐프로파노이드입니다. 이 페닐프로파노이드가 두 개가 결합한 것이 바로 리그난이죠. 그래서 이 리그난 구조의 반쪽짜리들이 이런 페닐프로파노이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페닐프로파노이드와 유사한 구조로서 카쿠올이라고 하는 성분이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면은 정유 성분이죠. 향기 성분, 볼라타일 오일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으로서 메칠 유제놀, 오이게놀이라고도 하고요. 유카르본, 리모넨, 귤 향기가 나는 이 귤에 있는 향기 성분이죠. 시네올 또는 에레미신, 이런 것들이 전부 향기 성분들인데, 이런 것은 대부분 모노테르펜계의 물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테르펜류 중에서 향기 성분, 모노테르펜, 이런 것들이 주성분으로 들어있다. 그 다음에 알카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펠리토린이라고 하는 강력한 기능 성분과 히게나민이라고 하는 강력한 약간의 독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카로이드는. 알카로이드는 그야말로 약효 성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질소를 함유한 유기화합물의 총칭을 알카로이드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함질소 유기화합물, 알카로이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알카로이드가 들어있는 약들은 약효가 준열합니다. 이것은 거의 약이다. 이 식품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준열한 그런 양리작용을 나타내는 그런 물질이, 천연물이 바로 이런 알카로이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세신, 족돌이풀의 뿌리에는 페놀성 물질, 그 다음에 정유성분, 향기성분, 그 다음에 알카로이드, 질소를 하면 강력한 약효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 세신은 그래서 산후풍사와 같은 강력한 통증과 이런 시린, 다리가 시리고 한 이런 증상에도 이게 강력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은 이런 알카로이드 같은, 또는 페노릭 컴파운드 같은 이 소염 진통 내지는 이런 진통작용이 강력한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이 이와 같은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된 양리작용을 보면 진통작용이 이 정유성분에서 확인이 됐다는 것이고, 진정작용,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도 정유성분에서 확인됐고, 항염작용, 정유성분, 역시 이 카라기닌 족부종 실험은 이것은 급성염증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 효능이 있었다는 것이고, 항균작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작용은 기침을 가라앉히는 건데요. 히게나민, 알카로이드 성분입니다. 자, 세신의 한방 효능 중에 역시 진해작용 있었죠. 그리고 해열 진통작용 얘기를 했습니다. 감기. 이런 효능이 있었습니다. 통규지통, 그래서 코가 막히고 진통작용, 이런 것도 얘기를 했죠. 자, 그런 점에서 히게나민이라고 하는 알카로이드가 기침을 가라앉히고, 자, 기관지 근육을 이완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진해작용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정유성분이 효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진해작용에는 정유성분, 에센셜 오일과 알카로이드 성분이 같이 관여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러지에 대한 작용도 보고가 됐는데요. 역시 정유성분들이 이런, 그 다음에 리그난 계물질, 정유성분, 이런 페놀성 컴파운드, 이런 것들이 항알러지 작용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일형 알러지 실험 모델에 대해서 효능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토피에 듣는다는 말이고, 단마진, 두드러기, 햇빛 알레르기 이런 데 다 효과적이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세신이 이런 묽은 가래와 기침에도 효과적이라 그러면 알레르기성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형 알레르기에 효과가 있다는 말은 이런 효능이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 관상동맥
혈류량 증가 작용 그랬는데요.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증 이런 무서운 병이죠. 이런 거에 대한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심장병에 대한 개선작용 이런 것이 정유성분에 있었고 혈압 강화 작용도 정유성분에서 있었는데 이것은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혈압을 강화시켜줬다라는 효능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신, 피질, 호르몬 양 작용이 있다 그랬는데 정유성분에서 이와 같은 효능이 있었다. 강심작용도 있었다 하는데 사실 희게나민 같은 알칼로이드가 강심작용이 있습니다. 혈관 확장, 또 평활근 이완, 지질대사 증강 이런 작용들이 보고됐고요. 다음으로 항암작용도 아사리닌 같은 이런 리그난 물질, 잔톡시럴로시 리그난입니다. 피부암과 폐암에서 항암작용이 있었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신이 들어간 중요한 처방 소청룡탕입니다. 이것은 마황, 마황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신원의 배약 중에서 제가 동영상으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맵고 따뜻한 약이면서 에페드린이라고 하는 교감신경 흥분약이 들어가 있어서 기관지를 확장해서 기침을 가라앉혀줬죠. 그 다음에 작약, 보혈약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세신 들어가 있습니다. 신원의 배약이고 지금 세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 역시 폐에 찬 기운을 쫓아내는 약입니다. 그래서 폐의 찬 기운을 쫓아내는 세신과 건강 이런 약이 들어있고 마황 역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약이 들어가서 주로 이것은 폐에 찬 기운이 들어가서 묽은 가래, 묽은 콧물의 기침, 가래 이럴 때 쓰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비드든 일반 감기든 독감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감기 초기에 묽은 가래에 묽은 콧물이 쏟아지고 기침이 나기 시작하면 소청룡탕 이런 약을 쓰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물론 제가 알레르기 천식에도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 학자는 알레르기는 전부 다 열성질환인데 이와 같이 신열한 약이 들어간 걸 어떻게 알레르기에 쓰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확인된 양리작용에 의해서 증명된 겁니다. 세신이 알레르기에 듣는다. 특히 아토피, 단마진, 두드러기, 일형 알러지와 관련된 이런 데는 듣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레르기 천식에도 물론 듣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과학을 신뢰한다면 듣는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소청룡탕은 이런 기침, 가래, 묽은 가래 이것뿐만 아니라 오한, 발열 이럴 때 같이 이런 증상이 동반되면서 묽은 가래, 기침 같이 있을 때 쓰면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 약은 따뜻한 물로 먹고 같이 땀을 내주면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족도리풀 뿌리 세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